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대신 완벽한 엄마품 놀이터의 저자이신 원초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교사로 10년간 일을 했고요. 지금은 휴직 중인 상태로 아이들과 책과 음악으로 놀면서 열심히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초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어린이집 대신 완벽한 엄마품 놀이터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집필을 결심하시게 되신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있으면서 정말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동시에 제 자신이 커가는 모습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데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시간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이 시간을 잘 사수했으면 좋겠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엄마가 되는 혹은 이제 막 엄마가 된 후배 엄마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잘 지키라고 아이들과 함께 잘 보내라고 꼭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린이집은 첫 사회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언제 어떻게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정말 많은데 제가 했었던 그 고민들, 그 시행착오들을 엄마들에게 같이 나눠주면서 위로도 되어주고 싶고 또 용기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오늘은 애들이랑 뭐 하지? 맞아요. 뭐 하고 놀아주지? 이런 고민이 매일매일 많이 드는데요.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방법들 그런 것들을 책에 담아서 엄마들에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런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또 특별히 홈스쿨링이라는 걸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어린이집 대신 선택을 하시면서 세우신 특별한 육아 목표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의 육아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 될 이 목표인데요. 아이들의 건강한 자립 이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도 또 마음도 건강하게 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홈스쿨링을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건강하게 잘 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지금은 최대한 잘 붙어 있으려고 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엄마 곁에 있어주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제 때가 됐을 때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알아서 건강하게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그 1단계로 이렇게 아이들과 더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홈스쿨을 했거든요. 네, 정말 네, 고등학교까지요? 네네네. 쭉 홈스쿨을 진행을 해온 입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홈스쿨 장점도 많고 되게 단점도 그만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그중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회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근데 또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 또 붙어있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셨었던 또 별다른 노력이 있으셨나요? 저도 사실은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제일 많이 주변에서 하셨던 말씀이 애들 그러면 뭐 사회성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뭐 친구랑 좀 놀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특히 어릴수록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1번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들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저는 아이들이 엄마랑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상황들을 직면하는지 이런 것들을 엄마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그게 아이들에게 충분히 익혀졌을 때 그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든 선생님을 만나든 더 크게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친구 때문에, 사회성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딘가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정말 많은 이제 학자분들이나 이제 많은 이제 육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엄마와의 관계가 사회성의 1번이다. 첫 단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나이가 클수록 사실 아이들 친구랑 놀고 싶어 하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조금 더 클수록. 그때는 엄마의 관계 안에서 엄마의 친구, 동네에 있는 친구들 혹은 뭐 가까이 갈 수 있는 뭐 놀이터나 아니면 뭐 교회나 아니면 뭐 가까이 있는 어떤 기관 같은 데서 알게 된 친구들을 엄마가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가끔씩 만나게 해주고 놀게 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만 줘도 아이들은 그것을 충분히 해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부모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먼저 된 인간관계가 부모님과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작가님의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들으면서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방금 하셨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홈스쿨의 장단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홈스쿨을 하기 잘했다. 이 선택을 하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순간과 또 반대로 홈스쿨 하지 말고 그냥 어린이집 보낼 걸 이런 마음도 사실 문득 그쵸. 마음이 많이 드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었던 순간들도 소개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홈스쿨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눈에 딱 띄게 어떤 큰 성과가 보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특히 단기간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잘했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는 믿을 만한 존재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 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대단한 뭔가 이벤트가 없어도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주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뭔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그냥 생활 속에서 볼 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 뭐. 네, 아니면 엄마가 나의 제일 좋은 친구야. 뭐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정말 고맙기도 하고 내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드러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안 한 친구랑 뭐 비교를 할 수도 없고, 더 뭐 어떤 눈에 띄게 막 이거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엄마를 사랑하고, 아이도 엄마를 사랑하고, 이 마음이 그냥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홈스쿨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또 지도하셨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홈스쿨러들을 많이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정학습 이어가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 다 다르거든요. 정말.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다른데 작가님께서 홈스쿨을 하실 때 어떠한 내용을 좀 가르치셨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부분이 뭐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했던 것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놀이, 두 번째는 책, 세 번째는 음악이었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실 놀이가 아이들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놀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매일 이렇게 노는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할 수 있도록 노는 시간,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비싼 장난감, 뭐 화려한 장난감 이런 거 사줄 때 별로 안 사줬고요. 네. 많이 만들고 아니면 집에 있는 도구들 가지고 놀고 밖에 나가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물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일상의 생활을
놀이로 이렇게 느끼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집안일이나 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놀이로 바꿔서 체험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놀이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아이들 청소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작은 일들 아니면 세탁기 버튼 누르는 이런 작은 일들도 아이들 놀이처럼 같이 했고요. 아이들이 만들기를 정말 좋아해서 뭐 상자나 아니면 뭐 재활용품 가지고 정말 만들기를 많이 해서 직접 많이 놀았어요. 그럼 그런 놀이의 아이디어는 아이들이 제시를 하나요? 아니면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저는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를 빨리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뭐 책을 읽다가, 엄마 여기 무슨, 뭐 목걸이가 예쁜데 이거 만들고 싶어. 그러면 바로 그 생각을 바로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그냥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또 가끔은 또 제가 뭐 팁을 주기도 하죠. 이 재료가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뭘 만들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생각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좀 제시된 장난감, 누르면 소리가 나고 그냥 움직이는 이런 장난감 말고 아이가 직접 만들고 그래서 더 손길이 가고 정감이 가는 그런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놀면서 자신만의 뭔가를 표현해보고 창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책으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신생아 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어줬어요. 신생아 때부터요? 네, 매일매일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또 어렸을 때는 책으로 많이 놀게도 많이 하고, 책 뭐 쌓기도 하고, 기찻길도 만들고, 징검다리도 하고, 막 이런 책으로 놀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책과 정말 친해지고, 스스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뭐 한글책도 있고 영어책도 같이 읽으면서 제가 품에 안아서 이렇게 제 무릎에 앉혀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품에 안겨서 엄마의 목소리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뭔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는 매일매일 책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매일 책을 읽고 한 번에 여러 권 책을 읽을 때도 많고 때로는 한 책을 막 수십 번씩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의 바다에 빠져들기도 하면서 책을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아이들로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5살, 3살이에요. 그러면 5살인 자녀분은 글을 읽을 수 있나요? 아직은 많이는 못 읽고. 그럼 다 직접 읽어주시나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읽어주고 있고, 조금 더 글을 읽을 수 있어도 엄마가 읽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냥 엄마와 함께 뭔가 살을 부대끼고 소통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시간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책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책과 좀 삶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책 읽은 거를 직접 많이 해봐요. 책에 나오는 거 있으면 만들어도 보고 요리도 해보고 밖에 나가서 뭐 곤충이나 동물 찾아보기도 하고 어디 동물원 같은 데 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많이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아이는 책 자체를 또 책과 뭔가 이 삶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냥 그 책이 뭔가 그냥 종이가 아니라 그냥 삶의 연장선이라고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나가면서 얘기하다가도, 엄마, 우리 책에서 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거 맞지? 막 얘기하면서 서로 책일 주제로 막 얘기하고, 자면서도 막 책 이야기 더 꾸미고, 뒷이야기 바꿔보고, 막 주인공의 성격 바꿔가면서 서로 얘기 나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 음악이라는 키워드가 네. 되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었는데, 홈스쿨을 하시면서, 음악이라는 걸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음악 교육 전공을 하기도 했고, 음악 치료사로서도 일을 해서, 이제, 음악이 가지는 힘을 너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예술을 통한 방법이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음악이 정말 아이들이 자신의 것들을 표현하기 너무 좋은 통로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장난감처럼 악기를 오르프 악기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보면서 악기를 또 탐색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와 악기 연주를 자기 표현의 도구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이제 악기 교육을 시키진 않았어요. 네. 어릴 때는 악기 연주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음악이 뭔가를 표현하는 도구다. 또 소통하는 도구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고 악기 연주도 막 자유롭게 해요. 즉흥 연주, 즉흥 노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그날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날 뭐 경험했던 것을 노래 부르면서 뭐 악기 연주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막 기분 좋을 때는 그러니까 저랑 느낌을 표현해보자라고 해서 기쁜 느낌 해서 기쁜 느낌으로 막 연주해보다가 화난 느낌에서 쾅쾅쾅 하고 연주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 표현, 느낌 표현, 생각 표현을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어렸을 때 악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말이라는 표현 방식도 있고 글이라는 표현 방식도 있는데 이게 음악이 표현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정말 공감이 되는 게 그게 뭐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나의 음악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음악에 먼저 흥미를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테크닉을 안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이유도 있긴 해요. 흥미를 주기 위해서. 사실 성공 사례로 많은 분들이 아 저런 성공을 할 수 있구나를 배우기도 하지만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홈스쿨을 진행을 하시면서 좀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혹은 실패를 했었던 사례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둘을 이제 같이 제가 혼자서 돌봐야 되는데, 사실 아이에게 맞춤으로 아이 흥미를 따라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또 두 아이가 되다 보니까 두 아이가 이제 원하는 것, 흥미, 또 반응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고, 또 성장 속도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두 아이를 다 한꺼번에 제가 해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는 이걸 막 하고 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물감놀이 하고 싶어서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또 동생이 와가지고 다 막 엎어놓고 다 이렇게 막 망가뜨려놓고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뭐 이제 한글 놀이 같은 걸 하고 싶어하는 큰 아이가 있으면 동생은 너무 어려워서 또 이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두 아이를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면서 저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끔은 한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고 혹은 한 아이가 좀 뭐 마음에 안 좋을 때 한 아이만 달래주고 그러고 있다 보면 저쪽에 혼자 다른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도 하나 읽어주고 옆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아이 읽어주고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이 아이와는 뭐 조금 더 첫째 아이와는 조금 더 뭐 뒷이야기를 꾸며본다던가 아니면 뭐 상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어려운 이제 약간 활동을 같이 해보면 옆에서는 작은 아이한테는 이 안에 있는 동물들 찾아보고 색깔들 찾아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활동을 다르게 하면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첫째에게 둘째를 가르쳐 주도록 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거나 뭐 책을 읽어주거나 글자를 아직 다 읽진 못해도 책을 워낙 많이 읽어서 거의 그냥 읽듯이 다 읽어요. 책의 내용을 알아서. 그래서 뭐 첫째가 둘째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쉽지 않고 지금도 많이 고민이 돼요. 둘의 욕구를 100% 만족시켜주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옆에 누군가 뭐 아빠나 조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여유 시간이 되면 한 아이와 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둘이 잠깐 뭐 밖에 어디 나간다던가 잠깐 얘기한다던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또 노력을 해요. 특히 큰 아이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둘만의 시간, 잠깐이라도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또 홈스쿨링의 단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그때 답을 못하고 네. 넘어갔는데 또 하나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플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병원도 가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아이들 어릴 때는 더 힘들었고 아이들을 둘 다 케어하면서 아픈 상황이면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나 자신을 좀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나 자신을 가꾸는 일도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처음엔 소홀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약간 홈스쿨링 또 다른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정말 깨달으신 것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육아를 하시면서 얻게 된 깨달음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특히 키우면서 너무 힘든데 애들 데리고 있기 너무 힘든데 생각보다 아이들 진짜 빨리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정말 엄마의 품을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할 때 또 정말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때밖에 없구나.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엄마 품을 떠나버릴 텐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할 수 있는 용기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뿐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혹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기회나 뭔가 때가 주어졌을 때 힘들 걸 알아도 그냥 용기 있게 한번 해보는 거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용감하게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네. 그러면 자제분들이 지금 다 미취학 아동이죠. 네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엄마 혹은 아빠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는 것. 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또 학습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체험을 해보고 자연에서 많이 이렇게 뒹굴어보는 것,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것, 좀 여유롭게 어떤 시간의 제약이나 이런 것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사실 주변에 미취학 아동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홈스쿨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아이들이 좀 자랐을 때도 계속 홈스쿨링을 시키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저는 학교는 이제 공교육으로 보낼 생각이, 저도 이제 네. 공교육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학교를 같이 갈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학령기의 홈스쿨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저는 이제,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을 받는 대신에 사교육이나 다른 어떤 그런 학습지나 뭔가 다른 매체를 통한 학습보다는 엄마와 함께하는 학습을 시키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하는 거라는 거, 누가 해줄 수 없는 거라는 거, 자기 스스로 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공부는 재밌고 즐겁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함께 하고 싶고 또 저도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집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학교는 다니고 있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만 부모님과의 유대감이라던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먼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학교를 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정말 맞아요. 그것도 맞는 방법이고 네,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낼 거고 네, 엄마들이 또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느 것이 딱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의 그 시간에 진심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양보다 질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짧아도 아이에게 진심을 보이고 있다면 아이는 다 알아채거든요. 그러니까 30분만 같이 놀아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진짜 30분 1시간이어도 아이와 놀 때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이와만 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치워놓고 또 TV 끄고 업무에 대한 생각 잠깐 내려놓고 그냥 아이와만 노는 거. 저희도 어른들도 친구 만나러 갔는데 뭐 친구가 꼭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친구가 말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표정을 보면 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떤지 다 알잖아요. 네. 막 핸드폰만 계속 보고 내 얼굴을 안 보고 있고 막 이러면 화가 나듯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말 진심으로 아이와 지금 시간을 보내는지 아이들이 정말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 잠깐, 다른 일 잠깐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집중해서 아이와 뭐 어렸을 때 놀아주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뭘 했든 그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충분히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와 시간에 정말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중간에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정말 공감이 됐던 부분이 정답은 없다. 또 학교를 가는 것, 홈스쿨을 하는 것, 그 중에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작가님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이기에 가능한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으시고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교육에 먼저 준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홈스쿨링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문을 품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선생님이라서 가능한 걸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은 뭐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선생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에서 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표도 없고 딱 해야 되는 뭔가 딱 커리큘럼 같은 것도 없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꼭 어떤 내가 교육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특히 학령기 아이들이 가르쳤는데 이 어린 영유아를 대하는 거는 사실 정말 다른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지식을 뭐 가르쳐봤지만 그거와 또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가 특히 어렸을 때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교육 경험이 많다고 해도 처음 아이를 키우면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선생님이니까 뭐 애 잘 키우겠지. 그 애들이랑 이 애들은 너무 달라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도 이게 육아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다 서툴고 어렵고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뭐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배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육아서도 많이 보고 또 교육 관련된 뭐 많은 연구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육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육아 관련된 책과 또 요즘에 동영상 강의 같은 거로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얻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였다. 맞아요. 네. 나의 자식을 가르치는 게 그냥 남의 자식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관심과 사랑과 또 어느 정도의 좀 공부를 하는 열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하면서 좀 먼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께서 먼저 준비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네. 또 그 과정 안에서 물론 배워나가는 게 있겠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고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제 자신에게도 많이 이제 하는 뭐 말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한데요. 사실 요즘 엄마들 아이들 넘치게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뭐 정말 막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맞아요. 아이들이란 뭐 요즘 뭐 헬리콥터맘이라든 도치맘이라든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퍼붓는 이런 엄마들의 사랑 지극정성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생기려면 그것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또 배우자와 부부간의 또 그런 친밀함과 사랑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365일 24시간 사랑스럽진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가끔 그렇게 엄마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의 마음보다는 어떨 때 뭐 의무감, 약간의 뭐 불안한 마음도 있고, 조급한 마음도 있고, 누군가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쏟아주고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좀 바르게 세워놨을 때, 그리고 또 배우자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좀 존중하고 서로 같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실한 또 좀 진정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이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무언가를 막 퍼부어 주려고 너무 노력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좀 채워가고 내 자신을 아껴주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좀 자신감도 넘치고 힘이 넘쳐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저에게도 많이 하는 말이에요. 내 자신 먼저 아껴주고, 우리 남편이랑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번 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꼭 안아주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 잘 지키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이렇게 원초롱 작가님을 모시고 자녀 교육, 홈스쿨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